안녕하세요.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 여러분 웹툰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 웹툰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이 웹툰의 탄생에 한 어린이의 죽음이 관련돼 있다는 사실 혹시 아시는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어린이들이 만화책을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 뒤엔 나쁜 만화를 불태우자 라고 적힌 플래카드도 보이네요. 어린이들이 각종 불건전한 도서를 불태워버리면서 불량만화 추방운동을 벌여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뉴스 화면인데요. 이런 만화 화형식이 벌어지게 된 건 어떤 사건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72년도에 정경석군 자살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12살 나는 어린아이가 누나, 내가 만화에서 봤는데 장비가 죽었다가 살아나더라. 나도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고 말하고 며칠 뒤에 목을 매서 죽은 거예요. 이 사건 이후 부모들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이들이 만화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5년 전인 1967년 이미 만화는 6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밀수, 마약, 도벌, 깡패, 탈세와 같은 취급을 받은 겁니다. 정서를 좀먹는 불량 만화가 많아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은 이 엉터리 만화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만화가는 저급한 직업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홍대 미대를 다니다가 만화가가 된 이두호 작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입학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거든요. 오랜만에.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요새 돈 잘 번다며. 무슨 소리야 그래. 너 만화 그린다며? 만화 그려. 그래서 돈 잘 벌어? 잘 벌어. 그 당시에 그 만화와 만화가의 그 위치가 위상이 학교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으면 만화가라고 안 적고 회사원 뭐 이렇게 적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만화는 이런 어두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IMF는 만화 출판 시장을 뿌리째 흔들었고 인터넷의 출현은 만화 대여점으로 향하던 발길을 줄줄이 끊어놨습니다. 만화 대여점이 대략 한 5천억 정도의 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장이 2008년이 되면 700억으로 쪼그라듭니다. 인터넷 보급이랑 딱 맞물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경의 변화는 만화 시장에 일대 변혁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웹툰이 탄생했던 겁니다. 웹툰이 딱 등장했을 때 웹툰은 매주 올라오는데 무료로 볼 수 있대. 내가 거기 가서 댓글 남기면 작가가 반응해 준대.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그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해버린 거죠.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것 말고도 웹툰 자체가 가지는 힘, 즉 몰입의 힘이 있었습니다. 만화가 페이지가 단위 구성된다면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Z 혹은 갈지자, 그다음 을자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웹툰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길죠. 그래서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대신 중력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힘이 굉장히 강해요. 필름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연출하셨던 분이 웹툰의 아버지처럼 이야기되는 강풀 작가님이에요. 웹툰의 뼈대를 다져 웹툰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강풀 작가. 그가 웹툰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나는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내 만화를 그릴 것을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내 그림을 뭐 A4 용지에 복사해가지고 돌릴 것도 아니고 내 만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만화의 공간이 종이에서 웹으로 바뀌면서 한국의 만화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방송에서 보여줄 거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주제 그래. 김두식, 암호명 문사, 오감의 소유자.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K컬처를 이끄는 동력원이 된 겁니다.
헌병 체포조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시리즈 BP 아시죠? 이 역시 원작이 웹툰이었는데 이 웹툰을 그린 김보통 작가는 인터뷰 때 꼭 탈을 씁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작가 생활을 오래 할지 몰랐고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오래 써가지고 이제는 이제 벗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는 10여 년 전만 해도 대기업을 다니던 회사원이었답니다. 하지만 빡빡한 조직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쳤고 정신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고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우울증이다. 근데 약을 처방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회사를 왔는데 죽고 싶지는 않으려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날 그냥 처방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고는 인사과에 전화해서 이제 퇴사한다고 그랬죠. 그게 웹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답니다. 한국의 웹툰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이젠 애니메이션 종주국 일본, 그리고 히어로 코믹스의 절대 강자 미국도 한국의 웹툰 산업을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우리 웹툰 해야겠다, 웹툰이 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여름에 일본의 유수의 출판사들에서 한국의 웹툰을 배우러 연수를 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DC가 네이버 웹툰이랑 협업해서 슈퍼캐스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네이버 웹툰 단독으로 공개되는 DC 최초의 웹툰인 거고요. 웹툰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아마존이나 애플 등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웹툰 시장. 웹툰 종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소재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국 웹툰이 또 한 번 도약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후스토리였습니다.